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유산균을 제대로 고르는 방법. 제가 앞선 이제 영상에서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두 편을 썼죠. 근데 한 편을 진짜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중에 유산균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너무 영양제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유산균들이 나와 있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대하는 효과로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속 불편감이나 소화 개선을 위해서 유산균을 드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 대장 질환,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변비나 설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 면역 향상, 면역 시스템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유산균 고르는 방법에 대한 마케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 균주를 자랑을 합니다. 해외에서 가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먹는 유산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갖고 온 유산균이 더 우리한테 잘 맞을까요? 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갖고 온 균주가 우리 몸에 더 적합할까요? 아무래도 자주 먹는 음식에 더 적합하겠죠. 두 번째,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유산균의 캡슐 씌운 거를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캡슐을 먹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균을 먹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나요? 코팅이 씌워져 있는 제품은 유산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고. 세 번째입니다. 마리수를 얘기하는데요. 막 100억 마리다, 1000억 마리를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식약처에서 고시를 한 겁니다. 이 정도는 먹어야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숫자로 표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표기를 하는 겁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지만 죄송하지만 유산균은 다다익선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더라도 장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유해균을 밖으로 밀어낸다거나, 혹은 장 속에 군집을 하고 있는 이 유익균 틈 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한 마리가 들어가도 이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를 만나거나 당류를 만나면서 발효가 되면서 자가 증식할 수 있는, 자가 배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유산균을 드셔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제형을 얘기합니다. 먹기 좋은 캡슐 형태예요, 액상 형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먹기 좋은 건 뭐다? 음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유산균을 고를 때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균의 종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균의 종 자랑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왜 균의 종이냐면, 제품을 먹을 때에 최대한 많은 가지수의 유산균 종류를 갖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균의 종을 선택하실 때 원재료명을 보시면 맨 앞쪽에 가장 많은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고르실 때 최대한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는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균의 질입니다. 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거, 내열성과 내산성이에요. 내열성은 말 그대로 100도가 넘는 환경, 즉 유산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극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열과 산입니다. 우리 소화기관에는요,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는 균이 살고 있죠. 그리고 소장과 대장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균의 질 얘기할 때요, 이 위산을 버텨야 되고 소화 효소를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캡슐을 씌웁니다. 그런 거 있죠? 음식을 먹을 때 김치찌개를 끓이면은 유산균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죠. 100도씨가 넘거나 혹은 60도만 넘어가도 유산균이 사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실 때요, 이 내열성과 내산성에 버틸 수 있는 균주의 배합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뜨거운 열과, 그리고 인체의 체온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위산이나 산도가 높은 음식에 들어갔었을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산균인가. 세 번째입니다. 균의 효과입니다. 균의 효과는 바로 배양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유산균 제품 보다 보면은 이런 실험 결과들 많이 보실 거예요. 위 사진은 실험 결과에 한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사 제품의 유산균을 배지에다가, 유해균이 증식되어 있는 배지에다가 유산균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해놓죠. 유산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음식에서 가져오죠. 음식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실험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자사가 가지고 있는 유산균을 가지고 음식에 넣었을 때 음식을 발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보신다면 훨씬 더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산균이 배양이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당 있죠. 이 미생물은 당을 먹고 발효를 시키거든요. 당을 먹고 발효를 시켜서 당류가 감소가 되는지, 혹은 이 대사가 되면서 이 신맛, 유기산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보신다면 정말 내 장 건강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유산균을 제품으로 먹는 것은 이제 보조제 역할로 생각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일 좋은 건 뭐다?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 뭐? 맞아요. 한국 사람은 발효의 민족이라서 발효식품을 옆에다가 끼고 사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 원재료명을 뒤편을 봤을 때에 합성 감미료나 이러한 이 인공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당이 발효가 된 콤부차가 있어요. 이 뒷면을 돌려서 마찬가지로 해도 이 인공 감미료가 절대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향료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요거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아이들과 함께 먹는 그릭 요거트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당류 없는 거. 그래서 너무 먹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과일, 바나나나 냉동도 괜찮습니다. 이런 베리류들 같이 섞어서 그 위에 설탕도 괜찮지만 차라리 그 꿀을 살짝 뿌려가지고 드셔주시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평상시에 자주 먹는 과일과 야채 말고 평상시 자주 안 먹는 야채들 있죠. 그렇죠? 얘를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속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섭취량을 늘려주시면서 장에서 이 미생물들이, 유산균들이 대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유산균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위험한 얘기, 그렇죠? 마케팅에 있어서는 적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제품 하나를 구매하시더라도 조금 더 올곧은 기준에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결국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자, 오늘도 내 건강을 위해서 보조제를 챙겨 드신다고요? 확실한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